도기한의 경매왕의 도기한입니다. 자, 오늘은 법원 경매 올바로 공부하기 시간이죠.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집행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집행관의 다양한 어떤 권리, 권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이외의 것들은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가져서 공부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걸. 그래서 80조에 있는 강제 경매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강제 경매는요. 여기 한번 보시죠. 강제 경매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된다. 통상 이제 그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를 구분을 할 때 강제 경매라는 것은 어떤 재판이나 판결로 인한 거죠. 어떤 집행 권한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1번 채권자, 채무자, 법원의 표시가 당연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경매를 치겠다라는 것,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매 이유가 된 일정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일정한 집행 권한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결문 같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카드를 썼는데 한 500만 원 썼습니다. 네, 빚을 못 갚았을 때 그 500만 원에 대해서 국민카드사에서 가압류를 해놓고서는 소송을 진행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면 그리고 경매를 치면 그게 바로 집행 권한이 되는 거죠. 판결문. 그러니까 이 경매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경매를 치시려고 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집행 권한과 부동산에 표시를 해라. 이렇게 이제 되면 되겠고요. 그 위에 81조의 첨부 서류에는요, 그 집행력이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게 1번하고 2번이네요. 1번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증명서. 그죠? 그 사람의 부동산을 경매를 쳐달라고 하려면 채무자 소유로 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어, 및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보면은요. 그 1번과 2번, 1번은 너무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나 2번에 있는 아직은 채무자 명의로 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면 또는 채무자 소유이라면 경매를 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도 경매를 칠 수 있다. 다만 2번 항목에 있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증명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증명은 하지 못해요. 증명은 못해도 특히 무엇을 증명하지 못합니까?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돈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그건 아니죠. 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조사를 할 수 있다. 해놓고 여기 보시면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 이렇게 돼 있고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것에 이제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합니다. 강제 관리를 위해서는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안 붙인다. 뭐 이건 별 내용이 아니네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집행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서요?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 이거죠.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집이 건축 중일 때 소유 관계가 이제 등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 집은 분명하게 건축 허가가 누구 이름으로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누구 건데라는 정도만 명확해도 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은 받으려면은 경매를 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행관은 81조 사항의 조사를 위해서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잠긴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도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지만 집행관의 권한은 실로 적은 권한이 아니죠. 작은 권한이 절대 아닙니다. 집행관의 이런 권한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어,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잠깐만요. 예, 그렇게 되고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은 그와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압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압류는요. 그냥 가압류, 압류 이런 어떤 그런 류의 압류가 아니고 경매 개시에 관한 압류죠. 그래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로 어,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 6가지를 두는데 그때 있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여기에 나오는 부동산의 압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쳐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채무자가 이 집을 뭐 불을 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침해 행위가 우려된다 심각하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관리를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경매를 침과 동시에 이 집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즉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한다. 여러분들이 강제경매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항고를 하라 이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즉시 항고나 항고는요. 법원의 어떤 사소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공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압류를 동시에 명한다는 점. 그다음에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번 구조 또는 채무자의 소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조사를 명할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